안녕하세요. 타이거 서포터 아카데미의 타이거서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라이트룸 통해서 기초 보정하는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사진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면, 이 사진은 이렇게 램프를 갖고 와서 여인이 이렇게 사진 찍는 건데, 주변이 좀 밝죠. 어두울 때 찍으면 좋은데 밝다 보니까 램프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죠. 이 주변의 안개는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원래 목적했던 대로 램프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주변을 어둡게 해서 좀 몽환적인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처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노이즈를 지우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데 보시면 먼지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먼지 데이터를 지우러 가야 되는데 외관에 DHG 있죠. DHG를 다 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먼지 데이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로 확대시키면 여기 보시면 먼지 데이터 있죠. 요게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제일 왼쪽에 있는 제거 모드를 쓰라고 이제 추천드리는데, 요걸로 원형을 크게 내서 콩 찍으시고, 이렇게 여기밖에 없네요. 그럼 요거를 제거. 자, 이렇게 제거 다 했어요. 그리고 다시 와보시면 깨끗해졌죠. 그 상태에서 다시 DH를 원래대로 복원시킵니다. 먼지 데이터를 깨끗이 지울 수 있고요. 먼지 데이터를 지웠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냐면 구도 크롭 가야겠죠. 근데 지금 수직 수평 따로 이렇게 잡을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크롭으로 와서 이 소나무가 살짝,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크롭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정할 준비가 완료됐고요. 보정을 하기 전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자, 프로파일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지금 저는 디폴트로 어도브 풍경이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데요. 어도브 색상, 그러면 대비가 빠지고 살짝 섀도우도 빠지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선명함, 그러면 선명해져, 대비는 증가하는데 섀도우는 빠지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물, 그러면 대비도 빠지고 섀도우도 빠지고, 여러 가지 내 상황에 맞는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을 정해 보세요. 난 여기 없어. 그러면 이거 눌러서 내려보시면, 저는 이제 어도브 거를 주로 쓰는데 카메라 열기 일치 가시면 카메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있겠죠. 그것대로 이용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어도브 풍경으로 그냥 쓸게요. 너무 이 채도가 강하지 않은 사진이라서, 네, 이렇게 이거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클리핑을 하러 가거든요. 자, 히스토그램을 잘 보시면 찍어온 원본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죠. 여기는 지금 안부 쪽은 쓰지 않고 있고요. 명부 쪽도 살짝 마진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중간톤 쪽에 충분히 잘 담아온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변을 어둡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밝게 해서 램프의 효과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램프를 효과를 준다, 여기 효과를 주게 되면 여기는 밝게 해야 되고 주변은 어둡게 해야 되겠죠. 이쪽은. 그러면 여기는 밝게 하려고 그러면 더 밝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마진이 있어야 되겠죠. 마진이 없으면 데이터가 날아갈 테니까요. 화이트홀이 날 테니까. 그 다음에 이런 쪽을 어둡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마진이 이렇게 충분히 있어야 이 데이터를 이쪽 끌어내려서 어둡게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어두운 쪽은 마진이 충분히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밝은 쪽이 문제가 되네요. 지금 밝은 쪽은 마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를 조금만 밑으로 내려서 이쪽을 이렇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진을 가져가게 하고 이쪽도 마진을 가져가서 전체 톤 안에서 데이터 블랙홀이나 화이트홀 없이 전체 톤을 유지하면서 제가 원하는 목적의 사진을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데이터 클리핑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사진을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데이터 클리핑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지금 찍어오기를 사실은 데이터를 잘 갖고 왔기 때문에 톤이 좁아서, 안개 때문에 톤이 좁아서 그렇지 사진은 데이터는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변형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 클리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어두운 영역을 쓱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암부 내리고. 그럼 어두워지죠? 지금 원래 있던 것보다 톤이 넓어지니까 진해지고 어두워지고 대비가 커지죠. 이 상태에서 명부 쪽도 슬쩍 내려줄게요. 밝은 영역도 슬쩍.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사진이 어떻게 됐냐면 어두워졌어요. 원래 이 상태가 이렇게 어두워졌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 마진이 더 생겼고 여기는 마진이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마진이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밑으로 내렸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 어두웠으면 좋겠어, 요거 조절을 이제 중간 톤으로 하는 거죠. 노출로 이렇게. 그다음에 대비도 좀 더 준다든지, 뭐 대비 빼고 싶으면 빼고, 대비는 이제 안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면 대비를 빼는 게 더 좋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적당히 그냥 유지하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클리핑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요 안부 쪽은 이 주변을 낮춰서 안부를 만들 거고 더 넓힐 거고, 그다음에 이 면부 쪽은 요 램프가 있는 요 부분을 밝혀서 여기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톤을 다 쓰도록 그렇게 이제 보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데이터 클리핑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잡으러 볼게요. 이 상태에서 초록색이 많이 떴네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를 쓰기 싫으시면 이대로 쓰실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바꾸죠, 이제 이거를. 그래서 나는 요 꽃을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하얗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가죠. 결국은 제가 노출을 잡기 전에 화이트 밸런스를 잡든, 노출을 잡은 다음에 그 데이터 클리핑 한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를 잡든, 결국은 피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화이트 밸런스의 제일 중요한 키는 작가의 눈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들 거냐예요. 내가 이 사진을 어떤 느낌으로 만들 거냐.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부터 아니면 보정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사진을 일관적으로 좋은 사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클리핑 끝났고 세곤도도 맞췄죠. 그래서 세곤도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맞추신다면 데이터 클리핑을 맞추신 다음에 세곤도를 맞추시는 게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좀 생동감 있거나 아니면 입체감이 있거나 디테일을 올리거나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중간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부분 대비는 면적에 작동한다고 했어요. 중간톤 중에 면적, 이걸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입체감이 생기죠. 폭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대비를 주면서 어둡게 하는 거, 대비를 빼면서 밝게 하는 거. 자, 요거는 저는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경계해 준다 그랬죠. 샤픈하고 비슷하게. 물론 샤픈보다는 더 넓게 들어갑니다. 샤픈은 픽셀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이트룸에는 0.5픽셀에서부터 3픽셀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픽셀까지 들어가는데, 텍스처는 그보다 훨씬 큰 면적의 경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사진을 내가 어떻게 보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틀이 잡힌 거죠. 이 상태에서 순서대로 가게 되면 칼라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걸 잘 잡았지만 밝고 어둡게 하는 작업이 있다 그랬죠. 여기 지금 마진 든 거. 그래서 밝게 어둡게 작업, 칼라보다 그걸 먼저 해야죠. 이제 밝고 어둡게 톤 대비 조절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마스킹. 그래서 마스킹으로 이 주변을 좀 어둡게 할 겁니다. 방사형 그라디언트 이걸 적게 해서 여기가 제일 밝은 곳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반전. 그다음에 패드 값은 조금만 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사이드 쪽을 노출을, 그럼 어떻게 됐나요? 보시면 노출하기 전에 이렇게 마진이 있던 게 노출을 낮추면 중간 톤이 밀고 내려오면서 안부 쪽을 내려줘. 자, 안부 쪽을 살짝 내렸어요. 시 맞춤으로 가시면, 네, 그러면 살짝 어두워졌죠. 여기도 살짝 어두워질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밝게 해야 되니까 새로운 마스크 하나 열고 방사형 그라디언트, 그래서 요 램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패드, 이번에는 패드 값을 다 크게 줄게요. 부드럽게 들어오게 해서.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램프가 빛이 어디까지 미치게 할 거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시면 램프와 빛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인의 등 뒤쪽으로는 빛이 안 나가겠죠. 그럼 이렇게 뻘겋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빼기, 선형 그레디언트 빼버리겠습니다. 자, 얼굴까지는 뭐 비친다고 처음 치더라도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살짝 있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램프가 요 아래쪽, 치마 아래쪽도 안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빛이 이 바깥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이 빛이 저 뒤까지 갈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밝기를 살짝 밝게 해줬어요. 그러면 요 데이터가 지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톤을 거의 이제 전체 톤을 다 쓰는 것처럼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요 명부 쪽을 확보할 때 명부 쪽은 어디냐면 바로 요 램프죠. 그래서 램프 쪽을 방사형 그라디언트 순서를 잘 보세요. 이렇게 자 헤더 값은 제로, 그리고 램프를 놓고 램프를 살짝 밝히고, 여기 색깔이 이런 색이 아니죠. 대비도 조금만 줄게요. 더. 그 다음에 색도 조금만 더. 그다음에 색도, 아니면 여기서 색을 잡아서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하면 색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또다시 램프가 제일 밝은 곳이니까요. 그 다음에 방사형 그라디언트로 이번에 또 여기서 이게 이렇게 번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밝게. 그런데 여기도 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그대로 하나 마스크 복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크게 이제 마지막 걸로. 그래서 빛이 미치는 범위를 이제 이걸로 결정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도 지금 빛이 멈췄죠. 근데 이 빛은 이 여인 등이나 요 종아리 쪽으로는 빛이 안 가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선형 그라디언트, 그다음에 빼기 선형 그라디언트, 이쪽도 이렇게. 그래서 빛이 여기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도록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조금 핀 다음에 전체적으로 밝기 조절을 좀 주고 대비도 조금만 더 줄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밝은 쪽에 데이터가 확보되는데 이제 데이터 크리핑 한 것보다 밝은 쪽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나오셔서 통곡선에 가셔서 제 명부 쪽을 데이터를 잘라 버립니다. 살아있죠. 그러면 다른 데가 다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이쪽을 살짝 보강해주고, 그럼 여기는 더 이상 데이터가 안 나가요. 이런 데도 밝아졌잖아요. 살짝 내려주고. 그럼 대비를 살짝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데이터가 죽지 않은 형태가 됐고요. 다시 기본으로 오셔서, 자, 이제 여기를 살짝 밝게 했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가 여전히 밝죠. 자, 그래서 진짜로 저 밝기에 맞게 선형 그라디언트, 안으로 있어야 될 곳,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살짝 양들을 조절해 가시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전, 이전, 이건데, 이게 원래 지금 제가 중간에 그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아서 제가 나갔다 들어와서 그래요. 나갔다 들어와서 이전이 애초에 이렇게 된 걸로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서 밝은 영역을 조금만 더, 그리고 어두운 영역은 조금만 낮추고 대비를 조금 더 주는 효과가 생기는 건데,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비를 좀 더 주고 안개 효과가 사라지잖아요. 네, 그럴 때는 부분 대비해서 디헤이즈를 살짝만 낮추시면 살짝 밝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주변이 좀 더 푸르스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게 더 살죠. 그래서 안부가 너무 어두워졌네요. 이제 안부 쪽은 대비도 많아요. 대비도 슬쩍 빼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노출을 맞췄고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됐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생동감 채도를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이제 요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채도를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왜 안 쓰는지 그것도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생동감을 주고, 살짝 어두운 영역 조금만 어둡게 해주고, 밝은 영역은 조금만 더 밝게. 이렇게 해놓고, 사진이 너무 대비가 세서 보기 싫다, 거칠다. 그러면 이 디헤이즈를 살짝만 내려주시면 소프트하게 히스토그램 보세요. 중간 톤이 싹 위로 올라오면서 부드러워져요. 그다음에 부분 대비를 조금 더 줘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살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특별하게 색들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색상 혼합으로 가서
색조.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요거 포인트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가서 콩 찍으시고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해보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보시면 메인으로 하나 움직이는 게 있고 보조로 하나 움직이고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걸 움직이면 저거는 비율이 라이트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율이 깨지질 않고 항상 똑같이 저 비율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라이트룸에서 주어진 색만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 분홍색도 살짝 분홍색이죠.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렇게 살짝 분홍색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주면 저 하늘 이 위쪽 하늘 쪽도 저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걸 쓰고 싶으시면 포토샵에 들어가서 한 다음에 마스킹으로 이제 여기를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고색만 좀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요 포인트들이 색이 어떤 거였냐면 조금 전에 색조에서 요 두 색이었잖아요. 그러면 채도에 오셔서 그 두 색에 파란색은 채도를 살짝 빼고 나는 분홍색을 주고 싶어. 그럼 이렇게. 그럼 슬쩍 자주색이 살짝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죠. 그다음에 밝기. 우리가 색을 조정하실 때 이제 왜 다른 사람들의 컬러는 예쁘게 잘 나오는데 왜 내 색은 칙칙하고 잘 안 나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색에는 색조, 채도, 광도가 있는데 색조는 빨간색 그럼 색을 맞출 수 있죠.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채도는 색을 진하게 하려면 진하게 하고 흐리게 하세요. 그런데 뭘 안 하시냐면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어도브사에서 만드는 보정 프로그램은 채도와 광도를 엮어놨어요. 묶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채도를 내가 많이 넣었다. 그러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칙칙해지죠. 그래서 두 개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고 채도를 넣었는데 좀 칙칙해졌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색들을 채도에서 그러면 광도에 와서 요거에 맞는 색감을 주도록 맞는 밝기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색조 맞추고 채도 맞췄으면 거기에 맞는 발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색의 밝기를 항상 같이 조절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조절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실 게 이제 특정 색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잘못하게 되면 색과 색의 경계 사이에서 개조가 깨지는 현상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개조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항상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색 보정해 오시면 자 이제 이 사진을 나는 이런 색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좀 더 나만의 색감으로 아니면 나만의 그 느낌으로 컬러 느낌으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쓰는 게 바로 색 보정인데 안부톤에 가셔서 채도를 다 올리시고 그러면 여기 뻘겋게 된 게 안부죠. 그러면 여기서 안부의 색을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나는 안부의 색은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그 채도를 다 빼면 이거잖아요. 채도를 살짝. 그래서 안부에 살짝 이제 색을 집어넣고 거기에 채도 좀 뺄게요. 그다음에 밝기를 살짝. 자, 그다음에 명부. 저는 이제 안부한 다음에 명부를 더 먼저 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명부는 여기가 명부죠, 지금. 그래서 저 부분인 거 눈으로 확인했고 색조를 저는 저기를 좀 조금 따뜻하게 넣을 거니까 주황색 정도 하면 슬쩍 안부가 너무 벌었네요. 안부 쪽은 오케이. 그리고 섀도우를 조금 뺄게요. 안부도 조금. 그 다음에 중간톤은 전체가 다 거의 걸렸죠. 그러면 중간톤의 느낌을 나는 파랗게 줄 거야. 아니면 노랗게 줄 거야. 이거에 따라서 사진의 색감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저는 하늘색 비슷한 색을 넣어서 푸르스름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살짝 어둡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혼합하고 균형을 지내는 말씀드렸죠. 명부 따라가는 거, 이렇게 하면 안부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명부 색깔을 들어갈 거냐, 안부 색깔을 넣을 거냐, 이제 그거 조절하는 건데, 저는 그리고 나서 딱 들어와서 이렇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색이 너무 푸르스름한 색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오셔서 푸른색을 살짝 빼고 자주색도 많이 들어가 있죠. 자주색을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조금만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서 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어두운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초록색이 조금 살았으면 좋겠어서
광도를 움직이면 안 되죠. 색조로 오셔서 너무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서 파란색 쪽은 조금, 자,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 쓰시면 되고, 아니면 소프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디에이지를 내리시면 이렇게 소프트하게 되죠. 안개 낀 느낌으로. 저는 이게 더 좋네요. 이렇게 하시고, 이 안부 쪽이 조금 너무 답답해서 안부 쪽은 어두운 영역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네,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세부상, 양, 반경, 요거를 크게, 네,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조금 따뜻하네요. 너무 여기 좀 노란색으로 넣고 싶어요. 이게 너무 따뜻해서 조금 노란색이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여기서 노란색을 이렇게 넣으면 쑥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게 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방사형 그라디언트 패드 값은 다 주고요. 이 전체에 커브에 오셔서, 자, 이제 이건 보이니까 이거 체크하고요. 커브에 오셔서 이게 빨간색이 너무 많다. 난 빨간색을 살짝 빼고 노란색으로 넣고 싶어요. 그럼 노란색을 만들려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합쳐져야 노란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을 클릭하고 이 부분 이렇게 누르면 이 자리네요. 이 자리에 빨간색을 살짝 올리는데 너무 많이 올린다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 화살표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빨간색이 살짝 들어갔죠. 초록색에 오셔서 똑같은 자리 초록색을 올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색깔이 바뀌었나요? 여기서 껐다 켰다 해볼게요. 껐을 때, 켰을 때. 이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초록색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노래졌다. 그럼 이거 내리면 되죠. 그럼 살짝 덜 노래지겠죠? 주황색처럼 나오겠죠? 다시 나와 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아, 안부가 좀 이게 썸네일로 보면 볼수록 안부가 세게 보이거든요. 대비차가 크게 보이거든요. 작게 보면 볼수록. 그래서 이제 난 이걸 부드럽게 좀 하고 싶어. 뭐 이럴 때는 대비차가 없이 안부 쪽을 조금만 살려주고 싶어. 이럴 때는 커브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커브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마스킹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데까지 다 밝혀지니까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는 요거를 포토샵으로 보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토샵은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포토샵에 보내시면, 이거 라이트룸 쓰신 분들은 다 포토샵 쓰시니까, 자, 포토샵에 왔습니다. 컨트롤 J 해놓고, 카피 해놓고, 저 안부만 잡을 거예요. 광도 마스크를 쓸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하얗게 된 데가 안 보여요. 여기 최대 안부죠? 조금만 더 올리면 좀 더 밝은 데까지 올라오죠. 히스토그램이 조금씩 올라오죠? 아,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많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3번만. 그래서 요거 누르면, 자, 그럼 그 부분만, 여기만 선택됐잖아요. 이렇게. 요 전체 데이터에 요 안부 쪽 데이터만. 그러면 이 끄트머리를 얘를 올리면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빠지죠. 색감했던 게. 근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대비가 빠지면서 잘못하면 여기가 뿌옇게 떠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만 올려놓고 이 데이터의 끝, 여기를 자, 이렇게 올려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이전, 이후. 그럼 안부가 싹 올라와서 부드러워졌죠. 조금 더 안부를 더 올리고 싶으시면 나중에 안부 컨트롤하는 방법도 안부만 따로 컨트롤하는 방법도 한번 영상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S 세이브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해서 온 거잖아요. 요거 두 개만 비교해 볼까요? 안부 올린 거하고 안 올린 거하고. 여기 안부 진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 쓱 올라와서 훨씬 부드러워졌죠. 어떤 분은 이런 거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소프트하게 하신 거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더니, 아, 아무래도 나는 요 사람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죠. 여기 사람이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어.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피팅을 하는 겁니다. 다 본 다음에. 내일 보면 또 색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팅을 조금씩 하시는데, 포토샵에서 광도 마스크 쓰셔서 이용하셔도 되고, 이번에는 요 사람 쪽만 이렇게. 근데 전체를 다 넣을 게 아니고, 등은 안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조금만 밝게 할게요. 밝은 영역, 노출을, 오케이. 그리고 조금 나가볼게요. 네.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부드럽긴 하죠. 이건 대비가 좀 강한 거고, 사람도 그렇고, 근데 좀 부드럽고. 이제 제가 원래는
원래 예전에 이거 보정할 때는 요 얼굴에도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요 얼굴만 잡아서 얼굴도 한번 해볼게요. 얼굴만 이제 잡아서 얼굴을 살짝 밝힐 수 있는데 이 라이트룸이 좋은 게 라이트룸뿐만이 아니라 ACR도 그렇죠. 마스크를 하게 되면 사람 선택 누르면 사람을 선택을 하죠. 네, 이 사람 했어요. 그럼 사람 전체가 선택이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걸 눌러보세요. 탁 누르면 여기 또 사람 중에 머리카락을 할 건지, 얼굴을 할 건지, 신체 부위를 할 건지 떠요. 그럼 얼굴을 한다. 그럼 체크하시고, 마스크 만들기. 그럼 얼굴만 떠요. 그럼 여기서 얼굴만 떴잖아요. 그럼 이거 체크해서 보시고, 밝기를 하나. 이렇게 하면 살짝 밝아졌죠. 하나 더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빛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얼굴만 또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본과 원본, 원본과 최종본 이렇게 바꿔서 분위기 있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요거를 더 살리고 싶으시면 더 어둡게 하고 더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심하게는 안 했고요. 대신 이제 애초에 그 안개 잔뜩 낀 그 어둑어둑할 때 램프를 켰던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이제 밝아서 안 됐던 거를 그런 식으로 보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오늘 사진 보정하는 전 과정, 라이트룸에서 전 과정을 한번 체크해 보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